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좀 주식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닥터스탁 생방송에서 좀 강의를 계속해서 해드리고는 있는데, 좀 강의를 더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알려드리려고 오늘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님을 모신 이유가 아무래도 네. 주린이가 요즘 들어서는 조금 없는 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예 차트를 처음부터 알려드리려고 네. 저희가 모셔봤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저도 주식을 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아예 차트를 이제 어떤 게 있고 구성 요소부터 해서 그런 걸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일단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제가 캔들을 조금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양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양봉, 음봉, 이 빨간 거, 파란 거 이거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여기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봉 하나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봉을 양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봉은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올라갔을 때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봉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경우는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일단 뭐 혹시 피디님 시가랑 종가는 아시나요? 들어는 봤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네. 그 뜻 의미를 정확하게는 몰라가지고 한 번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가랑 종가, 고가,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시가 같은 경우는 장 시작했을 때 처음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장이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형성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초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시가라고 보통 하고요. 그리고 종가는 장 끝날 때 형성이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 마감이 3시 반에 하는데 3시 반에 형성이 되는 가격을 종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가는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장중에 가장 최고점을 고가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빨간 봉이 뜨는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올라갔는데, 일단 여기 이제 캔들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몸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디예요. 몸통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요 위아래로 이렇게 선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꼬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시죠?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몸통이랑 꼬리로 이제 그 캔들 봉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시가랑 종가를 잘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양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랑 종가를 찾으실 때는 무조건 이제 이 몸통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리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몸통에서 찾는데 시가가 여기입니다. 네, 요 선이 이제 시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 마감을 할 때는 이제 올라가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종가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꼬리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온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고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제 꼬리를 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중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선이 이제 저가가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양봉은 오늘 시장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봉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음봉은 이제 파란색 봉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봉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 시장 시작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이었다고 한다면은 종가가 마감했을 때는 뭐 2,8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찾아보시면은 그 몸통에서 시가랑 종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가 이 위에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을 할 때는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종가가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저가를 한번 찍었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가가 되고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이제 여기도 이제 꼬리가 나오는데 장중에는 이제 고가를 한번 찍었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고가가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양봉, 음봉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양봉은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거고, 음봉은 오늘 시장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전문가님. 근데 아까 네. 양봉은 네. 오늘 시장에서 오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늘 현재가가 5,700원이고 6% 정도가 오른 걸로 네. 보이는데, 네, 얘는 아까 말씀하신 음봉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주식 차트를 봤을 때 이게 뭐지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그 양봉이냐 음봉이냐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거래일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올랐으면 양봉이고 오늘 시장에서 떨어졌으면 음봉인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시가랑 종가를 잘 찾아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요 그림상에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거래일 보시면 양봉이기 때문에 시가가 더 밑에 있겠죠. 그리고 종가가 여기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파란 양봉이 떴는데 일단 음봉에서는 시가가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에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황을 이제 보시면은 전일에 이렇게 마감을 했잖아요. 요 한 5,300원대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오늘 이제 강력한 호재가 뜨면서 6,500원으로 장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엄청 강력한 어떤 호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장 시작할 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시가가 형성이 됐다가 결국에는 좀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5,7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장 시작했을 때 6,500원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근데 종가는 5,700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봉이 나온 거예요. 예, 이 부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 음봉, 양봉은 어제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6,500원으로 시작했는데 종가가 장 마감할 때 보니까 5,7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 봉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제 장이 이제 9시에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전일에 장 마감하고 이제 호재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40분부터 9시 그 사이에 동시호가라고 하는데 이때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시에 이제 시가가 6,500원으로 체결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매도세가 왜 나오냐면 호재가 있는데도 이제 만약에 피디님 같으면은 어제 산 게 오늘 주식창 열어보자마자 20% 수익이 났으면 매도하실 거예요? 뒤도 안 보라고 팔죠. 그래서 이게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6,500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다 팔다 보니까 왜냐면 어제 산 게 바로 20% 수익이 나니까 다 팔다 보니까 결국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5,700원 요 가격으로 마감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차트를 보시면은 아예 또 제가 그 반대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분명 이제 가격이 이제 7만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가격이 한 7만 1,000원대에서 형성을 하다가 이제 7만 원으로 떨어졌는데도 이제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거래일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건데 일단 시가 종가를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전거래일에 음봉이 파랗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여기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 오늘 양봉이 떴는데 이제 시가가 이 밑에 있고 종가가 그 위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전거래일에 7만 천 얼마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제 뚝 떨어진 거예요. 시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7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악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호재가 떠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자기 악재가 떠가지고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세가 나와서 이제 떨어졌는데 결국은 장중에 그래도 저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중에 좀 저가에 좀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장 마감을 할 때는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제랑 비교를 할 필요 없이 오늘 시장에서 결국 여기 7만 원대로 좀 시작을 했지만 장 끝날 때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시가보다는 종가가 더 이제 높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양봉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문가님, 제가 그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처음 깔아봤거든요. 아무래도 HTS를 처음 깔아봐서 PC를 보고 있는데 그 종목명 옆에 일, 주, 월, 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종목명이 나와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일주, 월, 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봉은 어떻게 되냐면 이를 클릭하면 이제 일봉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봉은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표현을 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 하루 동안 주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봉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그 봉 하나로 표현을 해서 이제 차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은 한 주간의 주가의 움직임을 표현을 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거래가 되고 주말에는 안 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 제외하고 5거래일 동안 그 주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이제 캔들 하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캔들이 모여진 차트가 이제 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월봉은 한 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달은 이제 주말에 주식시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거래일 수만 따지자면 한 달 동안 20거래일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0거래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이제 캔들 하나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캔들을 모아놓은 차트가 월봉 차트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은 좀 장기간의 중장기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일봉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적으로 볼 때 일봉을 많이 보고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일봉이나 주봉, 월봉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저는 투자할 때 좀 찾아보니까 일봉을 봐야 될지, 주봉을 봐야 될지, 월봉을 봐야 될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투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 원래는 이제 사실 뭐 주식책을 많이 찾아봐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려면은 뭐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보고 선택을 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단기나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일봉을 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이 좋은 종목이 뭐 단기적인 흐름도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봉이랑 주봉이랑 못해도 이제 그러니까 월봉까지는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월봉까지는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꼭 뭐 내가 뭐 단기 매매할 거라고 해서 무조건 일봉만 보는 것도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단기로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주봉이랑 월봉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중장기니까 주봉만 보고 막 이런 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생긴 게 이제 분, 초, 틱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왜 있는 거고 이거는 또 어떻게 투자할 때 어떤 지표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네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일주, 월, 연봉에 대해서는 이제 좀 봤는데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분이랑 초랑 틱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 분 차트도 정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제 특히 단타 매매할 때 분봉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 분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분 차트는 1분 단위로 봉이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1분 동안 그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1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봉 하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분 봉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여기 날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장 개장하고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어떤 주가 움직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1분 차트는 1분당 봉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분 동안 보시면은 이제 캔들이 30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캔들이 30개가 나오게 되고 1분마다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단타 매매할 때 되게 유용한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1분 차트를 보면서 좀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들을 보통 단타 매매할 때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분 차트를 보면서 단타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틱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게 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초 차트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초별로 네. 이게 정리한 차트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처음 투자를 접하다 보니 틱이라는 거는 되게 생소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다 보니, 그래서 이게 틱 차트는 틱이 어떤 의미고 틱 차트는 어떻게 보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틱 차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1분봉 여기 분초 틱 여기 보시면 이제 틱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틱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틱은 여기 지금 말씀드리면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주가 움직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가 그러니까 한 번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1틱 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래가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D님이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뭐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1틱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즉 거래가 한 번 발생할 때마다 1틱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주가 움직임이 이제 봉 하나로 표현이 돼서 1틱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1틱 차트는 사실상 오히려 더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봉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거래가 많아지면은 그 틱도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틱 차트,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1분 봉은 많이 보지만 1초 차트는 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틱이 많아질 수 있다 보니까 1틱 차트는 잘 안 보게 되고 좀 보통 120틱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120개의 거래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매수 매도하는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이 거래를 봉 하나로 표현을 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120거래, 그러니까 뭐 120개 거래가 들어오면 매수 거래가 들어오고 매도 거래가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120번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봉 하나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그 봉들이 지금 봉들로 이제 만들어진 차트가 120틱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가 들어올 때마다 캔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때문에 시간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틱 차트는. 그래서 이게 제가 바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 차트랑 틱 차트를 바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 차트랑 틱 차트를 좀 비교를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차트가 지금 1분 봉 차트입니다. 1분 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1분에 한 개씩 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9시부터 9시 반까지의 모습이 나오고 또 9시 반부터 10시까지 주가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또 10시부터 10시 반 요 사이에 이렇게 주가 움직임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다음에 이제 11시에 이제 상한가 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분 봉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단타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틱 차트로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 틱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9시부터 9시부터 10시 사이인데 이 1시간 동안 지금 틱이 이 캔들이 별로 없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분봉 차트랑 비교했을 때 지금 1시간 동안의 거래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거래가 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캔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교되는 게 이 부분인데 10시 반부터 그 11시 사이 요 구간이 지금 30분이거든요. 30분 동안 지금 차트가 굉장히 길어진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때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지다 보니까 캔들이 엄청 무수하게 이렇게 생겨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분 동안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인데 지금 캔들이 지금 이만큼 생겨나가지고 지금 차트가 굉장히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올 때마다 캔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을 상황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틱 차트는.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이 대량 거래가 터졌을 상황을 보시도록 할 건데, 10시 반부터 이제 11시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제 일분봉으로 봤을 때 되게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30분 동안 이제 급격하게 좀 급등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틱 차트로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10시 반부터 이제 11시까지 좀 거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약간 움직임이 다르죠. 좀 급격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완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주가의 움직임을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매수나 매도할 타이밍을 더 잘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타를 할 때 1분봉이랑 이 틱 차트를 좀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더 승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근데 제가 차트를 봤는데 11시쯤부터 상한가 갔잖아요. 네네. 이거 혹시 직접 매매하신 건가요? 네, 이거 제가 저희 회원님들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한가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32%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틀 전에 매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11시에 상한가를 가면서 다 전량 매도는 안 하고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일봉, 양봉, 음봉부터 해서 뭐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까지 듣고 이제 분봉 T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캔들을 다 봤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캔들은 혹시 어떤 건가요? 네,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차트 밑에 또 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차트는 이제 거래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점에서 이제 주가가 지금 되게 싼 편이에요. 주가가 굉장히 낮은데 이때 만약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차트보다는 그냥 숫자로 나온 거 그거 볼 것 같아요. 그 맨날 네이버 증권 들어가면 그 인기 종목에 거래량은 몇만 주, 몇백만 주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볼 것 같아요. 차트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주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차트 밑에 차트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날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거래량도 또 어마하게 이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382.5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전일에 어제랑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380%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에 비해서 거의 4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한 4배 정도가 들어온 거고, 네, 그래서 전일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바로바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거래량도 이제 양봉이랑 음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양봉, 음봉 설명드릴 때 양봉은 그냥 무조건 오늘 시장에서 오른 거, 음봉은 오늘 시장에서 무조건 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그거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전일이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올라가고 말고가 아니라 이제 전일보다 거래량이 늘어났으면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거래가 줄었으면 음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 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거래일보다 거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파란봉 나왔을 때보다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빨간봉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보다 거래가 이제 더 늘어났잖아요. 380% 늘어났기 때문에 어제에 비해서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양봉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에서 양봉, 음봉은 전일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양봉이, 음봉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저점에서 거래가 터질 때랑
고점에서 거래가 터질 때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지금 싼 가격이고 낮은데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대량 거래가 이제 들어왔다.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시죠? 저는 그냥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낮은 가격인데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네. 그러면 많이 판다. 이게 조금 말씀하신 악재가 있어서 약간 많이 판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무조건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싼 가격에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싼 가격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보통 세력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집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이제 거의 싼 가격에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렇게 좀 싼 저가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돼요. 근데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고점에 이제 주가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이제 주가가 비쌀 때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다 팔고 나가는 겁니다. 네, 비싸게 팔고 다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거래가 터졌을 경우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잘 분석을 하시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게 돼요. 전문가님, 제가 아까 그 거래량 그 차트 보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이게 밑에는 거래량 차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 위쪽 캔들 주변에 있는 이 선 차트는 혹시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그 주가도 볼 수가 있고 항상 이렇게 선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줄여서 보통 이평선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이평선이 좀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은 뭐냐면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5일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5일이라는 거는 5거래일입니다. 그 5거래일 동안 주가의 움직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의 어떤 평균값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빨간 선이 이제 5일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가 11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노란 선이 21선이 되고 그 밑에 61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121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세팅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241선을 보고 싶다 하면은 지표에다가 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따로 지표에다가 추가를 해서 241선이나 뭐 481선을 보고 싶으시면은 또 추가로 설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일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에 주가의 어떤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5거래일 동안 이제 매수 매도하는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의 어떤 평단가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평선을 통해서 이제 평단을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평선 위에 이렇게 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이평선이 5거래일 동안 매수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나온다고 했죠. 평단.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의 매수가를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캔들이 요 위에 있으면은 주식 현재가가 요 위에 있잖아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들보다 지금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매수하신 분들이 5거래일 동안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밑에 빠져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캔들이 밑에 빠져 있으면 아무래도 그 다들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평단가는 5거래일 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평단가가 이렇게 되는데 캔들이 이 밑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재가가 여기 밑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좀 아래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손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매매를 하실 때도 굉장히 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5일선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5일선은 이제 5거래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낸 선이에요. 그러면 10일선은 10거래일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낸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20일선에 대해서 좀 그럼 한 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이제 주말은 주식시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거래일로 따지면은 그 20거래일 정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20거래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이제 나타낸 선이 이제 21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21선은 뭐냐면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알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는 20일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 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일은 20거래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주말을 다 제외한 20거래일의 어떤 주가 평균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121선은 결국에는 21선에다 곱하기 6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동안의 주가의 이동 평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1선 여기다가 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6개월에 곱하기 2하면 1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기간 동안 주가의 이동 평균을 알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차트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20일, 60일, 120일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대략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이 회색 선이 120일선인데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6개월 동안 이 종목을 매수 매도하고 계속 이제 추매하신 분들, 추가 매수 계속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의 평단가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이 평단가가 지금 보니까 4,000원이죠.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6,7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이 종목을 계속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익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캔들이 여기 주가 현재가 보시면 6,700원이고 그 5일 동안에 매수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대략 이 정도고, 결국은 이평선들이 이 캔들 밑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해석을 하시면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다 수익 중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식은 항상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전 심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났을 때 보통 매도를 잘 안 하고 내 주식이 물려 있다가 손실 중에 있다가 본전이 오게 되면 그때 매도 물량이 막 나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본전이 오면은 자꾸 주식을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90% 이상 다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도를 거의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동평균선 하나만 이해하셔도 차트를 좀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반대의 상황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의 상황인데 지금 이제 파란 음봉이 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일선, 11선, 20일, 60일, 120일선이 그 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장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이제 매수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이제 5,2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뭐 5거래일 동안 매수하신 분들 평단가도 대략 4,500원 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가 4,17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거의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중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나 다 보유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손실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향후에 뭐 주가가 호재가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빠져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주가가 이제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그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해서 매도 물량이 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르다가도 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심리를 잘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 저희가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게 오밀조밀하게 서로 붙어있는 애들도 있고 매일매일 일봉을 말씀해 주셨던 일봉에서 일봉이 이렇게 오밀조밀 붙어있고 네. 상승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네. 얘네가 일봉인데도 왜 떨어져 있는 네.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떨어져 있는 건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서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요 상황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여기 이제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점프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나왔는데 그 요 사이에 어떤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오밀조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진 경우인데 이 사이 공간을 갭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갭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도 가끔 이럴 때 꽤 많거든요.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좋은 상황에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지수도 이렇게 갭상승 출발을 할 때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갭상승 출발을 할 때가 있는데 보통 이제 호재가 발생을 하면은 그 전일 종가보다도 훨씬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그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그 동시효과라고 하는데 이때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거래일에 시간의 거래가 있거든요.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뭐 시간의 상한가를 간다던가 그래서 장 마감을 하고 이제 매수세가 이때 들어와서 그 다음 거래일에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돌발적인 호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갭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반대로 또 보시면은 갭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상황 보여드리면 이때 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 공간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 공간도 갭입니다. 근데 이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갭 하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자기 악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을 좀 많이 발표하는 그런 시즌인데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거나 실적이 좀 예상한 것보다 뭐 많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개파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생기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개파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 개파락을 한다라는 거는 악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갭을 회복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만약에 이제 뭐 주식이 꼭 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한번 이제 오르겠지 하고 사봐야지 막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선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악재가 떴던 종목은 이 갭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아예 그 접근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주가가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갭을 이렇게 회복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 갭을 회복을 해서 뭐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차라리 갭을 회복을 하고 그때 봐도 늦지가 않습니다.